그게 팔이라도 뻗으면 날 만질까 봐 너무 무서운 거야. 무섭다는 말을 몇 번이나 쓰는지 모르겠어. 나 원형 탈모 생김. 이게 제일 무서운데요. 나 원형 탈모 생. 야, 나 원형 탈모 생김이 제일 무서운데.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할 것 바로 이렇게 날이 더울 때, 모션은 추움이네. 날이 더울 때 할 수 있는 바로 그 컨텐츠. 이 8월 6일쯤 아주 무더운 날, 더 무더워지기 전에 할 수 있는 바로 그 컨텐츠. 이렇게 질질 끄는 이유는 발음이 안 돼요. 이상하게 이게 발음이 안 돼요. 오늘 할 컨텐츠는 바로 남양 특집입니다. 남양 특집 무서운 이야기 읽어보기. 야. 네, 오늘 낭냥 특집인데요. 제가 여태 맞아요. 납량 특집. 납량 특집. 네, 이거를 많이 안 했던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 발음을 못해서가 아니라 제가 무서운 걸 좋아하는데 제가 듣는 걸 좋아해요. 제가 이제 읽거나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발음도 안 되고 일단 읽기를 잘 못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웃음이 많아. 그래서 제가 읽으면 안 무서워요. 하지만 한번 해보죠. 양양 특집. 아, 네, 큰일 났네 이거. 그래요, 가봅시다. 양양 특집 첫 번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향기로운 원룸. 그 향기 나야. 들기름. 나야 참기름. 그거 같은데. 아, 망했다. 자, 네. 제목부터 힘드네. 나야 그 향기.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향기로운 원룸. 그 향기 나야. 이건 어느 자취생이 겪은 이야기야. 대학 졸업을 앞두고 마지막 학기 인턴을 병행하며 회사 근처에 원룸을 얻어 혼자 살던 남자의 이야기지. 이름은 편하게 진우라고 할게. 진우는 평범했어. 공부, 과제, 알바, 취준에 치여 사는 그저 그런 대학생. 처음 원룸을 구할 때는 뭔가 음침한 기운이 있었지만 월세가 싸고 역세권이라서 별 고민 없이 계약을 했대. 입주를 하고 일주일쯤 지났을까? 진우는 어느 날 밤 이상한 걸 느껴. 샤워를 끝내고 방에 나오면 계속 은은한 향기가 나는 거야. 정확히 말하자면 여성용 샴푸 냄새였어. 부드럽고 달콤한 플로럴 향. 누군가가 바로 옆에서 방금 머리를 감은 듯한 냄새였지. 아, 위층 사람이 샤워하나 보네. 처음엔 그 정도로 생각했어. 근데 이상하게도 그 향기는 날이 갈수록 더 강해졌어. 그리고 꼭 진우가 샤워한 후에만 퍼져. 심지어 어느 날은 진우가 샴푸를 안 하고 그냥 물로 씻었는데도 향기가 나는 거야. 오히려 더 진하게. 그제서야 진우는 소름이 끼치기 시작했어. 며칠 뒤 진우는 친구를 집에 불렀어. 친구는 방에 들어오자마자 코를 대더니 말했어. 야, 너 여친 생겼냐? 완전 여자 냄새 나는데? 진우는 당황했지만 웃으며 넘겼지. 그날 밤 친구가 자고 간 뒤 진우는 욕실로 향했어. 샤워를 하려고 문을 여는데 거울에 김이 잔뜩 서려 있었어. 그럴 수 있지, 뭐 습한 날이니까. 하지만 이상한 건 진우는 샤워를 하기 전에 문을 연 거야. 그러니까 누가 먼저 샤워를 했다는 뜻이지.
진우는 등골이 서늘해졌어. 나도 등골이 서늘해졌어. 마이크가 있다고여서. 그리고 무심코 거울을 손으로 닦는데 그 손이 지나간 자리에 뭔가 흐릿한 글씨가 나타났어. 보고 있었어. 익명의 아이, 그, 후원자님 10개 감사합니다. 태그에 공포 안 들어갔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날 밤 진우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 불을 켜놓고 하다에 유튜브를 틀어놓고 그냥 밤을 새웠지. 그 이후로 그 향기는 점점 더 자주 퍼졌고 심지어 진우가 집에 없을 때도 방 안에 향기가 감돌았어. 진우는 점점 미쳐가고 있었지. 환각인가 싶어 정신과도 가봤는데 이상이 없다는 말뿐. 결국 그는 이사를 결심했어. 짐을 싸던 도중 장롱 뒤에 뭔가 틈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 작은 틈이었지만 손바닥 하나가 충분히 들어갈 정도. 거기서 작은 향수병 하나가 나왔어. 향기를 맡자마자 진우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 그동안 나던 그 냄새, 샤워 후에만 퍼지던 그 달콤한 샴푸 냄새, 이건 그 향수 냄새였던 거야. 진우는 경찰에 신고했고 집주인과 관리인이 와서 벽을 뜯었지. 그리고 그 안에서 작은 숨겨진 공간이 나왔어. 마치 옛날의 벽장을 막아놓은 듯한 곳. 그 안에 먼지 낀 이불, 머리카락 뭉치, 그리고 핸드폰 하나가 있었어. 핸드폰 화면이 깨졌지만 마지막에 켜진 메모엔 이렇게 적혀 있었대. 너 샤워할 때가 제일 이뻐. 진우는 결국 그 집을 도망치듯 나왔고 그 이후로는 아무 일도 없었대. 하지만 그가 이사 간 지 한 달 후 새 집 욕실 거울에 다시 김이 서리고 있었어. 그리고 손으로 문지르자 서서히 드러난 낯섰지만 낯익은 글씨. 그 향기 나야. 네. 네,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네. 유하, 네, 반갑습니다. 아, 그래서 그 누군데? 그래서 네가 아 진짜 웃기게 좀 하지 마요. 놀래키게 하지도 말고 그냥 나 글 좀 읽게. 오랜만에 글 읽었잖아. 어? 그래요. 예, 웃게 하지 좀 마요. 저 그래도 잘 읽었죠? 예. 곽하 반갑습니다. 춘하 삼하. 자, 바로 다음 글. 뭐 글 추천해 주실 수 있으면은 제가 이 목소리로 이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하신 거죠? 납량 특집 무서운 이야기 보고 있었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이었고요. 혹시 몰라서 새로운 거 전해드리려고 창작해서 갖고 오라고 시켰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가볼까요? 여러분들 무서운 거 잘 좋은 건 혼자 읽기. 아니 어차피 사연 달라 그래도 안 줄 걸 알아가지고 정확한 판단이었죠. 자, 두 번째 갈게요. 웃기지 마세요. 댓글 속 낯선 사람 뒤에 누구예요? 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내셨어요? 평소처럼 밝게 시작했어.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스트리머 소지는
그날 밤도 평소처럼 팬들과 소통하는 야간 라이브 방송을 켰어. 배경은 평범한 원룸, 침대, 화장대, 뒤에 옷장 늘 켜져 있는 배경이지. 네, 이름이 소진입니다. 네. 그녀는 카메라를 향해 웃으며 이야기했어. 오늘은 조금 늦었죠? 하하, 저녁에 영화를 보다 그만. 채팅창엔 팬들의 반가운 인사가 쏟아졌어. 부럽다. 예. 그런데 시작한 지 5분도 안 돼요. 이상한 댓글 하나가 올라왔어. 익명의 후원자님 치즈 1000개 감사합니다. 나야. 나야, 예, 그 향기, 나야 소진. 그리고 이상한 댓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언니, 뒤에 누구예요? 소진은 웃으며 말했다. 장난치지 마요. 나 혼자 사는 거 알면서. 그렇게 넘어갔지만 그 다음 댓글도 이상했어. 마치 내 마이크처럼. 옷장에 서 있던 사람 누구예요? 방금 누가 지나간 거 봤어요. 언니, 몰카예요? 소진은 웃음을 잃었어. 진짜 장난 그만. 나 혼자 있어요. 라고 말했지만 남친 숨겨둔 거 걸렸네. 이씨. 그 순간 소진의 얼굴이 굳었어. 왜냐면 자신의 이어폰 마이크에서 작게 숨소리 같은 게 들렸거든. 쉬, 쉬. 방은 고요했고 그녀는 방송을 끄려고 했어. 하지만 마우스가 말을 듣지 않았어. 라이브는 꺼지지 않았고 소진은 당황해서 자리에서 일어났지. 카메라는 흔들렸고 옷장 속에 살짝 시야가 이동했어. 그리고 그 옷장 문이 살짝 움직였어. 잠겨 있어야 할 문이 딱 하고 아주 작게 열리는 소리. 시청자 수는 급증하고 있었어. 진짜야? 이거 컨텐츠 아니지? 경찰 불러요! 라는 채팅이 쏟아졌고 갑자기 방송은 꺼졌어. 다음날 아침 소진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커뮤니티에 글을 하나 올렸어. 어제는 인터넷 문제였어요. 놀랐죠? 다행히 아무 일 없었고요. 오늘 저녁에 다시 만나요. 팬들은 안심했어. 그날 밤도 그녀는 방송을 켰고 밝게 인사했어. 하지만 그 라이브를 다시 보기 한 사람이 댓글에 이런 걸 남겼어. 근데 어제 방송 끊기기 전에 화면 멈췄잖아. 재생 속도를 낮춰보면 옷장 안에서 얼굴 나온 거 보임. 눈만 있는데 저는 그날 이후로 잘 수가 없어요. 불면증이죠. 그 이후로 소진은 갑자기 방송을 그만뒀어. SNS도 삭제하고 연락도 두절. 팬들은 온갖 루머를 돌렸지. 납치당했다. 가짜 공포 마케팅이다. 실종설이다. 그런데 한 달 뒤 그 라이브 방송이 갑자기 다시 업로드됐어. 소진의 계정은 폐쇄된 상태인데 영상의 마지막 장면, 카메라가 꺼지기 직전 소진이 카메라를 향해 웃으면서 속삭여. 괜찮아요. 이젠 저도 같이 있어요. 아이 깜짝을. 효과음 너무 크게 났네. 죄송합니다. 아, 네. 네. 뭔가 상상하면서 들으니까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네. 이 사연 써주신 챗땡 PT님 감사합니다. 바로 그럼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볼까요? 저분 때문에 하나도 안 무서운 것 같다고요? 그럼 좋은 거 아니야? 네. 다희님 옷장 문 열려 있어요. 무서워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문 다 닫혀 있고요. 아 근데 나 또 그 상상을 하니까 너무 소름 돋아. 예. 진짜 너무 이런 건 진짜 소름 돋아요. 이게 좀 공감이 가능한 느낌이라서 싫어요. 무서워요. 지금 열면은 안에 뭘 신고를 해줘요. 저희 집을 모르는데. 근데 그게 있어. 지퍼 문도 안 열려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지금 이 쇼츠를 입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확인시켜 드림. 일단 이건 지퍼가 없고요. 없습니다. 익명의 야, 이- 후원자님 치즈 1000개 감사합니다. 와, 와 부금도 바뀌었고 이제 다음 거 한번 읽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거 수면 유도 방송 ASMR 속삭임. 잠에들 준비가 되셨나요? 지금부터 천천히 숨을 쉬어볼게요. 요즘 유행하는 네 죄송합니다. 네 알겠어요. 요즘 유행하는 수면 유도 ASMR. 이거 부금 너무 무서워요. 잠깐만요. 이거 커. 잠에 들 준비가 되셨나요? 지금부터 천천히 숨을 쉬어볼게요. 요즘 유행하는 수면 유도 ASMR. 소라는 불면증 때문에 매일 밤 한 유튜브 채널에 ASMR을 들으며 잠에 들곤 했어. 방 안은 어두웠고 핸드폰 화면에 귀에 속삭이는 여성의 얼굴만 보였지. 소라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어느새 습관처럼 잠에 들었어. 그쵸, 파블로스의 개처럼. 네, 그 목소리만 들으면 이제 졸린 거지. 근데 어느 날 그 ASMR 방송이 이상해졌어. 처음 5분은 늘 똑같지만 10분이 지나면 묘하게 다른 소리가 들려왔지. 오늘 누가 널 따랐더라.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어. 잘못 들은 줄 알았어. 근데 다음 날은 더 분명했어. 그 사람 너 창문 앞에 서 있는 거 알아? 소라는 무서워서 방송을 중단했지만 이상하게도 앱이 강제로 켜졌고 핸드폰 스피커에서 다시 속삭임이 흘러나왔어. 도망가도 소용없어. 난 너 안에서 들리고 있으니까. 소라는 핸드폰을 던지고 달려나갔어. 하지만 다음날 아침 그 ASMR 채널은 사라졌고 구독자와 댓글도 영상도 없었어. 단 하나. 소라의 계정에만 보이는 맞춤 추천 영상 하나. 지금도 듣고 있지? 네. 별로였죠? 네. 오, 예. 다음 거 바로 가겠습니다. 13층 엘리베이터. 없는 층. 세진은 야근을 마치고 자정이 된 시각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탔어. 버튼은 1층부터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8층, 9층, 10층, 11층, 12층까지만 있었어. 그건 당연했어. 이 아파트에는 13층이 없거든. 불길한 숫자라고 없앴다고 들었어. 근데 그날 엘리베이터가 멈춘 곳은 13. 띵. 13층입니다. 버튼에는 없던 숫자가 디지털 창에 떴고 문이 열렸어. 투부. 세진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지만 엘리베이터 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
기계 오류겠지. 히씨 쿵. 문이 닫히고 다시 내려가는 줄 알았는데 엘리베이터는 계속 13층에만 멈춰 있었어. 그리고 문이 열릴 때 그 복도는 점점 낡고 어두워졌지. 세 번째 열렸을 땐 복도 끝에 누군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어. 그 사람이 천천히 고개를 드는 순간 세진은 비명을 지르고 닫힌 버튼을 눌렀어. 하지만 엘리베이터는 움직이지 않았어. 그 사람이 점점 다가오자 엘리베이터 내부에 경고음이 울리며 문이 닫혔고 다시 1층으로 내려갔지. 그 후 관리실에 항의를 했지만 13층? 엘리베이터엔 그런 층이 없다고 했어. 세진은 말없이 웃었어. 왜냐면 그 사람 지금도 가끔 꿈에 나오거든. 복도 끝에서 계속 걸어와. 멈춘 적이 한 번도 없어. 각 끝입니다. 네, 그게 끝이에요. 뭐 그래서 어쩌라는 거지? 제가 사는 데는 이게 복도식 아파트에 좀 무섭잖아, 그죠? 네. 어때요? 괜찮아요? 안 무섭죠? 제가 읽어주니까 안 무섭죠? 나 혼자 있어? 개 무섭네. 나 혼자서 방송 그게 제일 무섭다. 시청자 한 명. 그게 제일 무서워. 사실 진짜 제가 무서운 걸 너무 좋아한다기보다 아찔한 그런 느낌이 좋아요. 막 아찔한 그런 느낌. 그래서 자기 전에 이제 틀고 자는데 꿈을 꾼단 말이에요. 뭐 부금 이러니까 내가 무서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 이야기 제가 느꼈을 때 가장 무서웠던 일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야계 너무 봤죠. 다 봤죠. 다 보고 이제 돌비 공포 라디오도 돌비라는 분 지금 막 100만 넘었는데 예전에 한 2만 3만도 안 됐을 때부터 계속 그냥 봤었어요. 틀어놓고. 그러니까 예전에 일할 때는 좀 들을 수가 있어가지고 저도 많이 들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한테서 좀 무서운 이야기 이런 것도 받아보고 싶었는데 아까 말했듯이 뭐 해달라 그러면은 해주시겠습니까? 안 해주겠죠. 지금이라도 좋으니까 무서운 글이나 뭐 제가 읽었으면 하는 글 뭐 퍼와도 돼요. 사실 상관없습니다. 저작권 네, 크게 없기 때문에 한 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 거 한번 가볼까요? CCTV 속 이상한 장면. 그 애는 어디 갔죠? 디스코드로 링크를 주셔도 되고요. 카페에다가 그냥 링크만 올려도 됩니다. 올려주셨으면 한번 말해주세요. 서울의 외곽 한 편의점. 야간 알바생 경미는 근무 중. 근무 중 이상무. 물건을 사지도 자신 사연이면요. 디스코드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좋네요. 디스코드 저희 채널 있죠? 물건을 사지도 않고 서 있는 손. 다시 할게요. 마이크도 좀 이상해서 좀 호흡이 좀 있어야 돼. 무서워 이거. 소리가 무서워. CCTV 속 이상한 장면. 그 애는 언제 나갔지? 서울 외곽 한 편의점. 야간 알바생 경미는 근무 중이다. 물건을 사지도 않고 서 있는 손님을 발견했어. 모자에 긴 생머리.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 계속 냉장고 앞에 서 있길래 말을 걸었어. 고르시는데 좀 오래 걸리시네요. 건방지게. 손님이 고르는 듯이. 자, 그 사람은 가만히 있더니 눈만 흘겨서 경민을 쳐다봤어. 슥.
그 눈빛에 뭔가 이상함을 느낀 경민은 잠시 뒤 사각지대에 들어간 손님이 나가지 않은 걸 확인했어. CCTV를 돌려봤지. 거기엔 충격적인 장면이 찍혀 있었어. 사람이 사라지는 순간 문도 안 열렸고 그 사람은 순식간에 화면에서 사라졌어. 경민은 소름이 끼쳐. 아이씨 개무섭네 부금. 경민은 소름이 끼쳐 다음날 점장에게 영상을 보여줬지. 점장은 말없이 한숨을 쉬며 모니터를 끄더니 말했어. 야, 그 사람 예전에도 찍힌 적 있어? 이 지점 4년 전에 한 명이 실종됐거든. 4년 전에 실종된 그런 사람인가 봐요. 다섯 번째, 그건 네 얼굴이 아니야. 가연은 거울을 좋아했어. 셀카도 화장도 코디도 늘 거울로 확인했지. 모두가 그래요. 네. 그런데 어느 날 거울 속 모습이 조금 이상했어. 늙었죠. 네. 표정이 살짝 다르다고 느껴졌어. 눈동자가 가끔 그녀보다 한 박자 늦게 움직이곤 했어. 처음엔 피곤해서 그런가 했는데 어느 날 진짜로 거울 속 가연이 먼저 웃었어. 가연은 비명을 지르고 거울을 덮었지만 거울 너머에서는 왜 피해? 라는 말이 들렸대. 그 후로 가연은 집에 있는 거울을 다 버렸어. 다 버렸어. 화장도 셀카도 전부 안 했지. 헤이, 화장을 안 했다고? 공포인데? 그런데 하루는 지하철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본 거야. 헉! 혀를 날름거리면서 웃는 걸 본 거지. 본인은 그런 표정을 짓지 않는데 그 후로 그녀는 정신을 놓았고 거울이 있는 곳은 가지 않게 되었어. 마지막으로 친구에게 남긴 말이 있었대. 거울 속에 진짜 내가 아닌 거 있는 게 내가 아닌 것 같아. 어쩌면 여기가 갈자일지도 몰라. 거울 이야기죠. 네. 거울 무섭지. 가끔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거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 엘리베이터 보면은 엘리베이터 뭐 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아파트 엘리베이터 같은 거 보면 저 어렸을 때 그 생각했어요. 지금 왜 거울이 마주 보고 있는지 몰랐거든요. 엘리베이터에 뭔지 알죠? 이쪽이랑 이쪽 거울 마주 보고 있어갖고 거기 보고 있으면은 그냥 끝없이 따라라라라라 반사반사 돼갖고 제가 복사돼요. 예. 무슨 느낌인지 알죠? 그래서 저는 그거 볼 때마다 보고 있으면은 처음엔 나를 보려고 봤다가 이제 뒤에 이제 시선에 이쪽 시선에 이제 가면 이제 복사가 돼 있잖아. 그래서 내가 막 이렇게 움직이면 같이 이렇게 움직이잖아. 이렇게 움직이잖아. 근데 그거 하다가 좀 소름 돋는 게 혼자 이제 상상을 하는 거지. 만약에 저 끝에서 갑자기 하나가 툭 이렇게 튀어나오면 내가 너무 소름 돋아. 소름. 그런 상상 안 해봤나요? 나 혼자야? 개무서움. 저에게 현실 공포죠. 예. 막 몇 번째 거울. 예. 보지 말라 그러고 그 세는 게 무서워 사실. 몇 번째 거울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세는 거. 자, 다음은 시청자 제보 괴담입니다. 사진 속 그녀는 제목이 시청자 제보 괴담이에요. 네. 네, 얘가 만들어준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이상한 걸 겪고 제보합니다. 믿으실진 모르겠지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이건 어느 시청자가 보낸 사연입니다. 그는 여자친구와 여행을 다녀온 후에 폰으로 찍은 사진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계곡 옆에서 둘이 찍은 셀카. 뒤에는 아무도 없었고 사진도 만족스러웠어요. 그런데 확대해 보니까 여자친구 어깨 뒤에 검은 긴 머리 여자가 서 있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허공에 떠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 여자는 얼굴이 없었고 입만 커다랗게 찢어져 웃고 있었어요. 남자는 무서워서 사진을 지웠지만 다음날 그 사진은 다시 폰으로 복구돼 있었어요. 그리고 여자친구에게 전화했는데 받은 건 처음 보는 남자였어요. 엥? 그 사람 어제 저수지에서 실종됐어요. 핸드폰은 그 근처 물속에서 나왔고요. 그는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 복구된 사진이 또 나타났는데 이번엔 자기 혼자 찍힌 사진 뒤에 그 입만 웃던 여자가 가까이 와 있었기 때문이죠. 무섭네요. 오히려 차라리 그게 낫지 않았을까? 여기에 좀 더 무서우려면은 사진을 다시 봤는데 여자친구랑 옆에서 찍은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던 여자가 있고 여자친구가 뒤에서 울고 있는 거. 이게 좀 더 괜찮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뭐 유튜버 같은 얘기가 많이 나오네. 이것도 괜찮하죠? 심야 주작회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다음 사연입니다. 다음은 실화라고 해주시네요. 뻥입니다. 자, 폐병원 체험담 CT실 안에 있었던 것. 도유는 유튜버였어. 공포 체험 콘텐츠로 유명한 그는 한 폐병원을 탐험하기 위해 팀과 함께 찾아갔어. 팀은 팀입니다. 외국인 친구 팀이 아니라 오래된 병원, 깨진 유리, 곰팡이 낀 벽지, 그리고 CT실. 그 방은 이상하게도 불이 들어와 있었어. 전기 끊겼다며. 형, 이 방만 불이 켜져 있어요. 도요는 무언가 이끌리듯 그 방에 들어갔고 카메라로 내부를 비췄어. 그 순간 카메라 화면 속에 CT 기계 위에 사람이 누워 있었어.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카메라로 보면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은 천천히 고개를 돌리더니 카메라를 향해 하고 손가락을 입에 댔어. 도유는 기절했고 그날 찍은 영상은 편집조차 하지 않았는데 밤마다 자동으로 유튜브에 업로드가 됐어. 제목: 그 방에 아직 누가 있습니다. 댓글 연계, 조회수 1개. 소름이네요. 영상을 올렸는데 조회수가 1개라는 사실. 공감합니다. 그 소름. 너무 슬프죠. 너무 현실 공포. 개고생하고 업로드했는데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지지지지님 반갑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요. 올리고 나서 2시간이 됐지만 조회수 5개. 하지만 괜찮다. 공포 냥냥 특집입니다. 냥냥 특집. 다음, 귀신보다 무서운 사람. 룸메이트. 지아는 뭐야? 지아님, 지아님 사연이셨네요. 지아는 룸메이트와 함께 자취 중이었다. 같은 학교, 같은 과. 처음엔 성격도 잘 맞아 괜찮았었어. 근데 룸메이트가 점점 이상해졌지.
밤마다 몰래 지안을 쳐다보거나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계속 쓰고 있었어. 한 번은 자는 척하고 지켜보니 룸메이트는 지안의 자는 얼굴을 사진으로 찍고 있었어.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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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칵. 결정적인 건 그날이었어. 지안이 퇴근하고 돌아오자 자기 방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는 룸메이트가 있었어. 문제는 지안은 방에 열쇠를 걸고 나왔다는 거야. 잠궜다는 소리죠. 지안은 가만히 물었어. 문 어떻게 열었어? 룸메이트는 웃으면서 말했지. 내가 만든 거잖아, 이 방. 너는 그냥 사는 사람일 뿐이잖아. 집주인인가? 건물주인가? 그날 밤 지아는 몰래 짐을 싸서 도망쳤어. 가반도주. 근데 그 후로 가끔 새벽 3시에 모르는 번호로 메시지가 와. 너 잘 자고 있어? 죄송합니다. 아, 이거는 못 참겠다. 저도 처음 읽는 초견입니다. 네. 초견이고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알려주세요. 네. 지금 보내주세요. 네. 지금 뭐 보내주든 뭐 링크를 보내주든 줘봐요. 네. 너 잘 자고 있어. 전 남친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거는 무섭기를 바라면서 404호의 여자 실제 제보 기반이라고 어디서 뻥을 치네요. 저기요, 그 방 다시 열지 마세요. 나는 자취를 하는 평범한 회사원이다. 몇 달 전 친구가 소개팅을 시켜줬다. 여자는 조용하고 말수가 적었지만 이상할 정도로 나를 오랫동안 바라보는 습관이 있었다. 오빠, 혼자 사세요? 그녀는 몇 번 만난 뒤 내가 사는 원룸에 자주 놀러 오기 시작했다. 한 번은 자고 갔는데 집에서 다음날 아침 싱크대 밑에 칼이 하나 없어져 있었다. 이상했지만 설마 하고 넘어갔다. 그녀와 연락이 점점 줄고 자연스럽게 멀어졌다. 근데 이상한 일이 시작됐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현관문이 조금 열려 있었고 화장실 불은 켜져 있었다고 한다. CCTV를 설치해봤다. 다음날 퇴근해서 영상을 돌려보는데 오전 10시쯤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그 여자가 들어오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그 여자는 현관 옆에 신발장에 몸을 숨긴 채 내가 밤 11시에 들어올 때까지 그대로 있었다. 그걸 본 나는 도망치듯 집을 나왔고 경찰에 신고를 하고 고시원 같은 단기 숙소로 옮겼다. 며칠 뒤 경찰에게 전화가 왔다. 당신 집 404호 맞죠? 이 여자 자기가 그 방 전세입자라고 주장해요. 근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경찰이 말한 건 그 여자의 신분이 사망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것. 3년 전 404호에서 한 여성이 목매 숨진 사건이 있었고 이름이 그 여자와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이사를 결정한 날 밤 나는 마지막으로 짐을 가지러 다시 404호로 들렀다. 잠깐 집 앞 복도에서 숨을 고르고 휴대폰 CCTV 앱을 켜봤다. 그리고 그걸 보고 그대로 얼어붙었다. 현관 앞에 서 있는 여자, 그 여자다. 고개를 돌려 실제로 문 쪽을 바라보니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스마트폰에 연결된 CCTV 영상 속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며 속삭였다. 왜 나 버렸어?
화면이 순간 꺼졌다. 여기까지입니다. 죽은 건가요? 자, 다음 사연입니다. 뭐야? 헉, 무섭겠다. 잠시만요. 야간 경비 공포 썰입니다. 이름 지명 다 가명이고요. 15년쯤 있었던 일입니다. 협력업체에 파견되어 현장에 일을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일을 했는지 기밀이라 밝힐 수 없지만 어떤 회사에 컨테이너를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원래는 2인 1조로 근무를 서게 되었는데 그날 같이 근무하시는 분의 장모님이 입원하셨다고 가봐야 된다고 혼자 근무를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별로 어려울 것도 없고 후레쉬나 들고 그냥 가끔 순찰만 도는 일이라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고맙다고 빵과 음료수를 가지고 와서 잘할 수 있지? 한 번 더 되물었고 고개를 끄덕이니 또 고마워하고 가버리더군요. 물론 순찰 기록지에는 같이 근무한 걸로 해달라고 해서 저에게 뇌물을 준 거긴 합니다. 아무튼 혼자 그렇게 있다가 정해진 시간이 되어서 후레쉬를 들고 컨테이너와 창고 주변을 순찰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여자 구두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똑각 똑각 똑각. 황급히 뒤돌아서 후레쉬를 비춰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충 돌고 화무실로 빨리 돌아가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빠른 걸음으로 달리듯 사무실로 갔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또 제 템포랑 비슷하게 또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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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때는 뒤돌아볼 깡이 없어서 사무실로 무조건 뛰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뛰고 또 뛰어도 사무실은 나오지 않고 컨테이너만 계속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들 꿀렁꿀렁 엿그릇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내가 미친 건가? 컨테이너가 이렇게 많았나? 아닌데 나 혼자 이러면서 막 뛰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뛰어도 계속 똑같은 컨테이너가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완전히 정신이 나가서 들고 있던 봉으로 후려서 컨테이너에 자국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마음을 다잡고 걸어가는데 뒤에서 또 또각또각또각 여자 구두 소리가 들리고 뒤이어 희미한 웃음소리가 들리더군요. 히히히. 뭐야 뭔데? 혼자 미친놈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담배를 꺼내서 한참을 걸었는데 제가 표시해둔 컨테이너로 또 돌아왔습니다. 그 뒤로 계속 그 의문의 여자 구두 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몇 번이나 똑같은 곳을 지나쳤습니다. 미치고 팔짝 뛰는 건 제가 한참을 걸어도 제가 봉으로 표시해놓은 컨테이너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괴기 소설에서는 나올 법한 어떻게 담배를 필 수 있지? 흡연자는 가능합니다. 말리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담배 필 수 있습니다. 네. 네. 괴기 소설 속에나 나올 법한 일들을 내가 겪고 있다는 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이게 뭐지? 나 지금 꿈꾸나? 그리고 뒤에서 여자가 아주 사납게 깔끔하게
깔깔거리고 웃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크크크크크크크 왜 계속 가보지? 더 달려 멍멍. 왜 멍멍은 왜 들어가 있지? 이런 씨 욕하면서 다시 뒤돌아서 후레쉬를 비추었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시 정신을 차려야겠다는 생각에 제 양보를 후려치고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그러자 드디어 사무실이 멀리서 보였고 진짜 이제 살았다라는 생각에 안도감이 들더군요. 진짜 눈물 날 것 같이 사무실 건물이 그렇게 반가울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무실 건물 안에 뛰어들어가서 거친 숨을 몰아쉬고 냉장고에서 뭔지 모를 음료를 꺼내 뚜껑을 따고 원샷을 했습니다. 정신이 좀 돌아오는 것 같았고 그날은 도저히 순찰을 더 도울 수 없을 것 같아서 아침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사무실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밖에 안 해서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여유가 돼서 고대리라고 하는 분에게 부탁을 해서 그날 밤에 CCTV를 돌려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의 영상을 보는데 제가 어느 컨테이너 옆에서 혼자 제자리 걸음으로 열심히 정신없게 뛰는 게 나오더군요. 주변에는 저 말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저 혼자 제자리 걸음으로 미친놈처럼 뛰고 있는 게 나오더군요. 그 영상을 보자 고대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무슨 헬스장 런닝머신처럼 바닥에 벨트가 있는 것도 아닌데 발을 앞으로 내딛는데 어떻게 제자리 걸음인 거죠? 이거 좀 이상하긴 한데. 그런데 그날 같이 밤에 일하기로 했던 분이 뒤에서 정수기에서 믹스 커피를 타서 갖고 나오더니 저에게 내미는 겁니다. 자기도 흘렸구만. 내가 그날 말해줄 걸. 저 구역은 조금 밤에 귀신이 나와서 다들 그랬어. 나도 예전에 근무자들이 저 구역에 밤 시간에 가지 말라고 했었는데 물론 나도 한번 겪었었어. 그 여자 구두 소리 났지? 또각또각또각 그거. 근데 온통 흙바닥인데 그런 소리가 날 수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귀신 도깨비 노름인 거지. 그 뒤로 몸도 안 좋아지고 컨디션도 안 좋아서 그 일을 그만두었는데 지금 가끔씩 몸이 힘든 날에는 그날의 악몽을 꿉니다. 또각 또각 또각. 제가 보이세요? 네, 전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다음 사연. 이건 많아요? 이건 많다는 게 뭐죠? 골라서 읽어보라고. 사연 모음이라고. 오케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공포 썰은 아니고 무속 팁. 네. 무당 팁이래요. 네. 1번 진짜 용한 무당은 사주를 묻지 않는다. 사주는 태어날 날 진짜 용한 무당은 사주를 묻지 않는다. 사주는 태어난 날과 시를 말하는데 신점 보는 데는 사주가 필요하지 않음. 네. 진짜 그래요. 근데 이건 뭐 저희 부모님한테는 비밀인데 왜냐면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이죠. 근데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신점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너무 용하다 그래서 가다 본 적이 있는데 그거 알죠? 신내린 지 별로 안 된 사람이 신발이 엄청 좋대요. 그래서
하도 제 주변에 동료 중에 한 분이 가보라 그래서 갔는데 확실히 그냥 바로 그냥 알던데요. 그러니까 뭐를 알았냐면 전 안 믿었어요. 솔직히 타로 이것도 그냥 안 믿거든요. 막 이렇게 대충 나도 카드 있어 몇 개 이렇게 그 컨텐츠 하려고 썼던 건데 카드 막 이렇게 있는데 안 믿었었어. 근데 신점이라고 믿을까? 이거는 분명히 가면서도 그랬어. 고도의 그 전략이다. 사람의 그 뭐뭐 하지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캐치를 해갖고 하는 그런 그 대화술에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가자마자 했던 게 이제 아 막 뒤에 막 그런 것도 없어. 그냥 카페 같은 느낌인데 그냥 바로 첫 번째로 했던 게 그거였어요. 아 왜 이렇게 귀가 아프지? 왼쪽 귀가 너무 아픈데 귀 아파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 내가 그 왼쪽 귀가 아팠거든. 이건 조금 솔직히 아플 수 있는데 많이 있는데 왼쪽 귀가 아프다는 건 조금 딱 그렇잖아. 정확히 콕 집어서 얘기하고 그리고 그 뒤에도 좀 많이 맞췄습니다. 많이 맞췄고 뭐 그랬습니다. 여튼 잡소리였고요. 자, 두 번째. 밤길에 이상하다 싶은 어느 한 곳을 오래 보지 말아라. 아주 평범한 사람이 느낄 정도로 기운이면 진짜 안 좋은 거라고. 예. 내가 방금 말했는데 무당은 나이가 젊거나 신내림을 막 받았거나 나이가 많다고 용한 것이 아니다. 아, 무당 나이가 젊다고 신내림을 막 받았거나 아니면 나이가 많다고 용한 것이 아니다. 그렇대요. 그것은 생각보다 무당이 가져가는 금액이 크지 않다. 외주 비용이 많다고 합니다. 네. 뭐지? 뭐 여튼 그래요. 네, 그냥 쭉 읽을게요. 이거는 많이 빌어야 한다. 공줄이 세다. 칠성줄이 있다. 이 말이 꼭 신기가 있다는 말은 아니다. 실제로 그 말 듣고 신내림을 받아도 불리지 못하고 인생이 꼬인다고. 신내림 받고도 점사 안 치고 단자만 가지고 집에 모시는 무당도 있다. 느꼈다고 아는 척하지 마라. 저 느꼈어요. 네, 이렇게 하지 말라 이거죠. 집안 분위기가 어수선하면 조 또는 팥을 가스불에 하루 종일 끓이고 끝나면 집 밖에다 내다 버려라. 사람이 주로 활동하지 않는 시간에 애매한 장소에 가지 마라. 이거는 근데 범죄적으로도 위험하죠. 정말로 잘못된 터는 평범한 사람도 감으로 느낀다. 근데 뭐야? 7번에서 느꼈다고 아는 척하지 마라. 저기 가서도 느꼈다고 아는 척하지 말고 그냥 나오세요. 무당이 하는 말은 두루뭉실하면 정확히 물어봐도 된다. 꽤 기네요. 네. 점집을 자주 듣다 들지 말 것. 무당이 부리는 신도 일종의 귀신이라서 사주가 자꾸 팔리면 좋을 게 없다고 한다. 인생 전반이 궁금하면 철학원으로, 개별 사안이 궁금하면 개별 사안이 궁금하거나 가까운 시일 내 일이 궁금하면 타로를, 과거와 연관된 어떤 사건이 걱정되면 무당집으로. 네. 근데 무당집 자주 가지 마라. 네. 무당이 부리는 신도 일종의 귀신이니까 사주가 팔리면 좋을 게 없다. 나는 본 적 없다, 느낀 적 없다라고 자신하지 마라. 근데 느꼈다고 아는 척하지 마라. 죽는다. 뭐 어떡하라는 거야. 이씨. 꿈에서 밥상을 받아 먹지 마라. 받아도 먹지 말아라. 받아도 먹지 말라. 꿈에서 밥 먹지 마요. 살쪄요. 자, 부적을 함부로 쓰지 마라. 해를 넘겨 갖고 있지 말 것. 부적을 버릴 때는 반드시 불에 태워서 물에 흘려보낼 것. 맞아요. 그 얘기 들었어요. 제사밥이라고 꿈에서 받아먹는 거. 그래서 막 어떤 할머니가 막 자꾸 나와서 이제 막 이렇게 챙겨준다. 근데 막 챙겨주는데 밥 먹고 가라 그럴 때쯤에 깬대. 밥 먹고 가라 이럴 때쯤에 깬다는 거야. 자꾸. 그래서 너무 친절하고 그래서 하는데 어느 날은 진짜 본인 할머니가 너 꿈에서 누가 뭐 주면 먹지 말라. 먹으면 안 돼. 이렇게 했는데 그날에도 이렇게 하는데 이분은 안 깨는 거야. 이상한 할머니가, 친절한 할머니가 밥 하나 먹고 가 강아지 막 이렇게 하는데 엄청 맛있어 보였대. 근데 안 먹으려고 막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다가 이제 깨고 그러면 막 식은땀 엄청 많이 나고. 근데 그 할머니가
친할머니가 이제 나이가 드셔갖고 이제 치매가 이제 드셔갖고 막 했는데 막 밤에 막 엄청 빌고 있는 거야. 그래서 몰래 이렇게 들어봤는데 제가 먹지 말라고 안 했어요. 막 이러면서 빌었대. 그리고 얼마 안 가서 돌아가셨대.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여튼 밥은 일어나서 드세요. 그리고 자기 전에 먹지 말고. 오케이? 역류성 식도염에 걸리는데 그게 진짜 무섭습니다. 자, 욕실이나 주방에서 물소리가 자주 난다고 해도 아는 체 하지 말 것. 가서 물을 꺼라. 네, 그것들이 물장난을 좋아한다고 함. 물소리. 좀 무서웠던 게 뭐냐면 여기 집에 이사 왔을 때 그게 있었어요. 취침등이 뭔지 알죠? 그 키는 취침등 말고 그 센서처럼 그 무슨 그 현관문 센서처럼 불이 띵 하고 들어오는 그 센서가 벽에 하나 붙어 있었어. 왜냐면 여기가 불 다 끄고 하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암막 커튼 제가 다 하고 하니까. 근데 요 계속 지 혼자서 막 켜지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무서웠었는데 사실 귀찮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냅뒀더니 지가 알아서 꺼졌다고 한다. 자, 본인이 중심으로 아래 위 모종의 이유로 세상의 빛을 못 본 경우가 있다면 빌어주는 게 좋음. 뭔 소린지 모르겠네요. 내 형제나 자매나 형제 자매 뭐 남매 뭐 이렇게 위아래로 모종의 이유로 빛을 못 보면 명복 뭐 빌어주는 게 좋대요. 네, 귀신 얘기를 입에 달고 살지 말 것. 그것들도 듣는 귀가 있어서 또 알아보는 눈도 있다고. 무서워. 네, 자, 이제 무서운 이야기 하나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들 뭐 다 살아 계시죠? 개 무섭거든요. 혼자 있으면. 자취방 귀신. 네. 나가기 전에 나간다고 얘기해요. 오늘은 무서우니까요. 네, 무섭긴 한데 듣는 중. 안 무섭게 해드릴게요. 네. 진짜 몇 번이고 고민하다가 진짜 수십 번 고민함. 이건 진짜 진심으로 진짜 제가 겪은 일이고 사실 지금도 겪고 있는 일이 많이 길다. 어때요? 안 무섭죠? 난 지난달. 죄송합니다. 진짜 몇 번이고 고민하다가 진짜 수십 번을 고민함. 이건 진짜 정말로 내가 겪은 일이고 사실 지금도 겪고 있는 일이다. 미하. 많이 길다. 반말이다. 난 지난달 자취방을 얻었음. 슈카링. 처음 방을 구하는 주제에 아무 생각도 없이 급히 구한 집이었지. 내가 미쳤지. 방의 구조는 위 첨부된 그림대로 굉장히 뻔한 구조라고 생각함. 네. 창도 크고 주인 아줌마도 친절해 보이고 좋았음. 해도 꽤 잘 들어온 것 같아서 조금 습한 것 빼고는 괜찮았음. 바선생도 없었고. 그런데 짐 들이고 첫째부터 잠을 설침. 처음 이틀은 그냥 몸이 묵적지근하고 아파서 이사 때문에 몸살 걸렸다고 생각했음. 진짜 몸살이 걸렸을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생각하면 아닌 듯. 그리고 세 번째 날 난생 처음으로 가위에 눌렸음. 태어나고 처음이었고 끔찍했었음. 묘사를 하려니까 너무 소름 돋고 아무도 안 믿을 것 같아서 겁나고. 그런데 말해보자면 그림에서 현관문이 보임. 그림에서 현관문 보임? 옆으로 누워 자면 바로 문이 보이는 구조인데 저 문을 바라본 자세로 가위에 눌렸다. 그 이후로 몇 번이나 계속 그랬고 내 의도와 상관없이 없었다는 걸 미리 말함. 어쨌든 생소했어. 막 몸이 묵적지근하고 몽롱한데 기분은 나쁘고. 그 상태에서 저 현관문 쪽으로 굳어 있는데 누가 저 현관문 입구에서 엎드려 누워 있었어. 신발장 근처에 턱을 개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면 그 좁은 데서 곱게 엎드릴 정도면 하체가 없거나 기형인 것 같았어. 나 정말 겁없기로 애들 사이에서 유명할 정도인데 진짜 기절할 것 같았어. 그 풀밭에 누워서 턱 깨고 누운 자세로 쳐다보는데 소름이 엄청 돋았어. 누가 봐도 사람은 아니었고 머리가 좀 짧은 단발 정도 되는데 눈에 잘 보이지 않았더라도 날 보는 거는 알 수 있었어. 그 웃음 참는 소리 알아? 응?
그런 소리를 내면서 있는데 진짜 끔찍했어. 그게 그러다가 입을 벌리는데 그 순간 바로 그냥 혼절 쳤어. 그 다음 날에 너무 무서워서 친구를 불러가지고 같이 자고 했었는데 그땐 또 괜찮았어. 그리고 다음 날 이틀 정도인가 그때도 괜찮았어. 그래서 나는 그냥 악몽인가 생각했어. 그런데 바로 다음 날 또 가위에 눌렸는데 또 그 자세였어. 혹시나 그게 턱을 개고 누워서 날 올려다보는데 또 소리를 내면서 웃음 참는 소리를 내다가 갑자기 이를 벌려서 웃더라. 근데 진짜 무서웠던 건 이빨이 안 보였어. 이렇게 말하면 웃길 수도 있는데 좀 웃겼어. 입이 찢어질 때 벌어졌는데 이빨이 안 보이는 거야. 그냥 까만 것 같기도 하고 다 잇몸인 것 같기도 하고. 튀튀하지 마. 튀튀하지 마. 나도 무서우니까 가지 마. 그럼 안 읽을게. 안 보고 싶어도 안 볼 수도 없고 몸도 안 움직이고 진짜 이거 계속 반복되는데 침대 구조를 바꾸든지 어떻게 해도 현관문 쪽이 보이는 가위를 눌리는 거야. 그리고 그게 팔꿈치를 끌면서 하루하루 가까이 오는 게 느껴졌음. 그냥 매일매일이 말 그대로 악몽인데 이걸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친구 집에서 자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맨날 찜질방 가서 자는 것도 가난한데 부담스럽고 친구 불러서 자고 가라고 해도 다들 그렇게 썩 내켜 하지는 않았고 아무래도 걔네도 뭔가 이상한 걸 느낀 걸 아닌가 싶음. 근데 환장을 노려진 게 그 망할 게 친구라도 자고 가면 더 가벼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소리가 더 커지고 팔꿈치도 슥슥 바닥 미는 것도 더해서 죽을 것 같음.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주인 아줌마한테 말하고 나가기로 함. 되게 복잡해질 것 같았는데 꽤 쿨했어. 찔리는 게 있어서 그런가. 돈이고 뭐고 상관없이 너무 절박해서 매달려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진짜 오기로 버티려다가 진짜 말 그대로 죽을 것 같아서 빨리 나가기로 결심했던 거야. 나 진짜 미치는 것 같았어. 애들한테 말해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고 그냥 속으로 썩어가는 기분? 뭐 그런 느낌이었어. 이게 진짜 결심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게 벌써 내 침대에서 기껏해야 30cm 정도까지 왔는데 그게 팔이라도 뻗으면 날 만질까봐 너무 무서운 거야. 무섭다는 말을 몇 번이나 쓰는지 모르겠어. 나 원형 탈모 생김. 이게 제일 무서운데요. 나 원형 탈모 생김. 야, 나 원형 탈모 생김이 제일 무서운데. 야. 지난주에 위경련으로 병원도 갔다. 근데 그 와중에 병원에서 잘 수 있었던 게 정말 마음이 편했다. 그리고 이거 진짜 무서웠는데 나 해산물 진짜 안 좋아하고 거의 못 먹다시피 함. 비린내 때문에. 그런데 이틀 전인가 혈육을 만나서 밥을 먹는데 내가 진짜 개걸스럽게 반찬으로 나온 조기를 3마리나 먹고 있더라. 혈육이 놀라서 눈 크게 뜨고 나 쳐다보는데 손에 생선 들고 울었음. 진짜 미친 걸로 보였을 듯. 나 이상해진 거 티 많이 났는지 집에 들어가겠다는 것도 별말 안 하고 받아들였음. 아직 집 못 뺐고 적어도 이번 주까지는 이 집에서 버텨야 함. 너무 답답해서 아무나 털어놓고 싶은데 집에서 하면 그게 무슨 소리야? 너무 답답해서 아무데나 털어놓고 싶은데 집에서 하면 그게 알기라도 할까봐 집 근처 PC방에서 쓰고 있음. 집엔 안 들어갈 거임. 못 들어가. 해 떠도 들어가기 싫음. 쓰고 나니까 눈물 난다. 진짜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이런 일을 겪는지 거짓말이라고 생각해도 됨. 내가 그냥 미쳐서 헛것 보는 거라고 생각하고 싶음. 진짜 미친 것 같기도 함. 그냥 정신병자가 고해성사한다고 생각해라. 근데 진짜 너무너무너무 정말이지 무서워. 나 이 집에서 이번 주는 버틸 수 있을까? 있어야 되나? 머리가 한 뭉탱이씩 빠진 것만큼 빠지는 것도 무섭고 지금 속도 너무 안 좋고 쓰리니까 토할 것 같고 그랬대. 끝. 뭐 안 무서운데?
하나도 안 무서운데? 인정? 그냥 감이 눌린 거 아님? 원형 탈모가 무섭긴 함. 네. 예타. 네. 자, 탈모가 진짜 무섭네. 아니 집은 이제 다른 데 이사 가도 되잖아. 집은 이사 가면 되는데 이제 탈모는 이제 못 고친다고. 동전 탈모라 그러죠? 그 원형 탈모가 그 스트레스 때문에 받는 거잖아. 근데 가위 눌려본 적 있으세요? 저는 한 번도 없어갖고. 아, 가위썰 하나 있다. 제가 눌린 건 아니고 호주에 대학교를 이제 가기 전에 한국에서 1년 정도 이제 준비를 해서 간단 말이야. 근데 제가 친한 형이 있어요. 친한 형이 있는데 그 형이 나보다 한 살 많고 이제 뭐 경상도 형이었어. 근데 우리가 이제 호주 이제 유학 갔을 때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유학생들끼리 뭐 할 게 뭐 없잖아. 거기서 뭐 할 게 없어요 진짜. 그래서 술 마시고 이제 하다가 무서운 얘기를 하자고 했었어. 그래서 무서운 얘기 하는데 나 또 듣고 있었지. 근데 그 형이 진짜 진지하게 하는 거야. 자기가 사는 곳에 집에 그래서 이제 가위를 눌렸대. 자다가 소파에서 자다가 가위에 눌렸는데 그 누웠을 때 그 배경이 이렇게 펼쳐지더래. 근데 위에 이제 저희 환풍구 있잖아. 환풍구가 아니라 그 프로펠러 돌아가는 거 이렇게 탁탁탁탁 돌아가는 거 있잖아. 돌아가는 거 이제 보이는 거지. 눈을 감고 있는데 보이는데 거기서 그 세 개예요. 프로펠러가 세 개인데 여기서 얼굴이 뿅 이렇게 각자 다른 얼굴. 그러니까 같은 얼굴인데 표정이 각자 다른 얼굴 세 개가 딱 튀어나오면서 이렇게 자기를 쳐다보더래. 근데 이제 이게 돌잖아. 도니까 그 도는 거 그대로 해갖고 쭉 어우 소름 돋아. 안 보이네. 쭉 해서 자기 얼굴까지 딱 와갖고 이 앞에서 계속 뱅글뱅글 돈다는 거야. 울고 웃고 화난 그 표정이. 그래서 그게 너무 무서웠대. 그게 아직도 생각이 난대. 근데 자기가 여기 와서 그 꿈을 뭐 당연히 안 꿨지. 근데 뭐 그 시점에서 어제 자는데 우리 그 기숙사에도 이게 돌아가는 팬이 있었거든. 자는데 그 귀신이 온 거야. 똑같은 애가. 그래갖고 미치는 줄 알았대. 그랬대요. 예. 그래서 본인이 물 건너서 오느라 힘들었겠다. 왜냐면 꽤 오래 걸리잖아요. 예. 호주랑 한국이랑 겁나 오래 비행기 타고도 오래 걸리니까 좌평 어쩌고 그 지평 고정선 해가지고 호주까지 날라오느라고 힘들었나 봐. 여튼 그런 일이 있었대요. 예, 저는 들었습니다. 전 가위 눌린 줄 알고 눈을 수축 떴는데 아빠가 손으로 얼굴을 누르고 있었음. 진짜 코 곤다고. 소름이네요. 저 예전에 들었던 것 중에 하나 얘기해 줄게요. 일을 가는 애가 있었는데 그 자기 어렸을 때 얘기래. 자기가 일을 갈았대. 그래서 이제 일을 안 간대. 그래서 어떻게 안 가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코를 이렇게 잡았던 거지. 이렇게 눌렸던 거지. 예. 일을 가는데 이 가는 걸 고쳐줬대. 그래서 어떻게 고치냐 고쳐줬냐니까 자기가 자고 있었대. 이 가는지 모른단 말이야. 이 가는 사람들은. 내 동생도 일을 갈아요. 그래서 내 동생이 이 간다는 얘기를 하다가 막 이렇게 나왔던 거야. 이 가는 거 고치는데 직방인 거란데 자기도 일을 갈았었대. 근데 잠을 이렇게 자는데 그 일을 갈았겠지. 뿌떡뿌떡 막 이렇게 갈았겠지. 근데 갑자기 번쩍한 거야. 뭐지? 딱 일어났는데 방에 불 다 꺼져 있고 아빠가 구석에 앉아 있는 거야. 딱 옆에
의자에 아빠가 앉아 있는 거야. 꿈인가? 근데 아빠가 손에 삼선 슬리퍼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딱 들고 자라. 그래서 뭐지? 아빠 왜 있어? 신경 쓰지 말고 자라. 응? 왜 그러지? 근데 아빠가 뭐 술을 드셨나 이렇게 또 잔 거야. 그다 번쩍 자라. 아빠 왜 그래? 아빠 아닌 줄 알았대. 근데 그러고 한 2, 3일 하니까 치료됐대요. 네. 일을 갈 때마다 아빠 친 거지. 이제 싸다구르든 어디든 몸을 후려친 거지. 내가 약이었다. 네. 아 이거 무서워. 무서워요. 네, 다른 걸로 자. 이 음악이 무서웠어. 하는 거. 자, 얘들아 나 진짜 대박인 꿈 꿨음. 뭐냐면 꿈속에서 내가 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어. 근데 버스에 인원 제한 같은 게 있는지 한 명씩 내리면서 그 버스에 있는 한 명을 죽이고 내려야 되나 봐. 한 명이 내리면 그 버스에 있는 한 명을 죽이고 내려야 되나 봐. 근데 어떤 사람이 내리면서 뒷문 근처에 있는 사람을 죽이고 내렸어. 그래도 난 거의 맨 뒤에 앉아서 덜덜 떨면서 가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어떤 남자가 나랑 비슷해 보이는 남자애가 탔는데 내 옆에 앉더니 갑자기 아는 애들처럼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 줌. 지금 내리는 저 사람은 저 여자를 물어 죽인 다음에 내릴 거다. 이러면서 예언하듯 얘기해 주는데 진짜 다 실제로 일어났어. 그래서 내가 너는 그걸 어떻게 다 알아? 이러니까 그 말에는 답 안 해주고 그러다가 이제는 자기가 내릴 거라고 그러면서 주머니에 먹을 걸 잔뜩 꺼내 보여주고 나보고 절대 이 버스에 내리지 말라고 하는 거야. 먹을 건 무슨 초코과자랑 뭐 편의점에서 파는 거 그런 거였어. 아무튼 그래서 걘 내렸어. 이상하게 걔가 내릴 때부터는 아무도 누구를 죽이지 않고 그냥 내리는 거야. 걔가 내리고 나서 난 계속 버스를 타고 있었는데 옆에 아무도 없으니까 너무 무섭고 걔가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나도 한 정거장 지나고 바로 내렸음. 내리니까 정류장에 사람이 개 많아. 난 멍하니 있었어.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초점이 없어 보였고 그러다가 어떤 감시원 같은 사람이 방독면 쓰고 지나가다가 날 보더니 넌 사람인데 왜 여기 있냐? 이러는 거야. 갑자기 심장이 개빨리 뛰고 그냥 누구를 찾고 싶은데 제발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그 방독면 쓴 사람이 누군지 알겠다고 데리고 오겠대. 진짜 몇 분 몇 초 후에 걔가 바로 오는 거야. 근데 막 울면서 뛰어옴. 나보고 왜 내렸냐고. 넌 계속 거기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나도 울면서 너가 너무 보고 싶은데 어떡해? 그러니까 걔가 오늘 이후로 우리 다시 못 볼 수 있는데 나중에 꼭 보자. 자기 이름은 땡땡땡이야. 이렇게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1도 기억이 안 남. 그니까 맨 마지막에 책 제목 나왔던 거 아니야? 이거잖아 진짜. 너가 보고 싶은데 어떡해? 너 왜 내렸어? 거기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내가 너무 보고 싶은데 어떡해? 오늘 이후로 다시 못 볼 수도 있는데 꼭 다시 보자. 내 이름은 뭐라고? 내 이름은 라고 뭐라고? 내 이름은 라는 내용의 책 제목 좀. 그래서 방독면이 지나가고 방독면이 넌 이제 가야 된다. 갑자기 땅을 파는 거야. 거기 눕고 난 눈 감으면 원래대로 돌아간다고 해줬어. 난 누우면 걔한테
꼭 볼 수 있는 거 맞지? 걔가 당연하지. 우리 꼭 보자. 이러고 난 눈을 감고 꿈에서 깸. 내가 버스에서 내린 건 너게 깬 건지 계속 타고 있었으면 어땠을지 궁금해. 근데 걔 이름 레알 기억이 안 나. 내 남친이랑 비슷한 이름인 것 같은데 얼굴은 전혀 달랐은 게. 다들 이런 꿈 꾼 적 있니? 내 이름은 야! 뭐라고? 내 이름은 야! 안 들려. 우리 꼭 다시 만날 수 있는 거지? 2025년 여름 감동 서사가 시작된다. 버스에서 내린 너의 이름은 너는 산 사람인데 왜 여기 있지? 그 애가 너무 보고 싶어요. 그 애가 너무 보고 싶어요. 하다애가 공포 낭량도집을 하지 못하는 이유. 자, 이거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네, 무서운 이유가 여기 있는데요. 볼까요? 아, 너무 뚝딱인데. 슥싹. 자, 무서운 이유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무서워해 주세요. 네, 무서워해 주세요. 자, 버스를 내릴 때 사람을 죽이고 내려야 하는 룰이 있는데 그 남자가 쓴이한테 먹을 걸 주고 내리지 말라고 한 다음에 자기가 내렸다. 그 뜻은 다른 사람을 죽여야 내가 사는데 버스에서 내리는 삶. 버스 끝까지 가면 어차피 죽으니까 내가 죽일 필요 없겠네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냥 내린 거임. 먹을 걸 챙겨준 건 저승길 노잣돈을 챙겨주듯이 준 거. 버스에서 사람이 내렸더니 사람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저승행 버스를 기다리는 중임. 방독면이 너는 사람인데 왜 여기 있냐고 했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저승행 버스를 기다리는 망자인데 왜 도중에 내렸나는 말임. 도중에 내리면 사는 거니까. 방독면은 저승길 안내자쯤 되겠지. 쓰니가 그 남자를 찾아달라고 하면서 인상착의를 설명하니까 방독면이 누군지 바로 알아챘다. 그 짓거리를 한두 번 해본 놈이 아님. 그 남자가 스니를 보면서 울면서 계속 있어야 되는데 왜 내렸냐고 했다. 네가 죽어야 내가 사는데. 방독면이 스니를 땅에 묻으면 다시 원상복구 된다고 했다. 땅에 묻히는 꿈은 재물복이나 본인 인생에 좋은 꿈임. 살아있는 것보다 좋은 부귀영화는 없지. 스니는 원래 운이 좋은가 봄. 그리고 그 남자도 다시 저승행 버스로 원상복구. 그 남자가 오늘 이후로 다시는 못 볼 수도 있는데 나중에 꼭 다시 보자고 했다. 그 남자는 스니가 끝까지 가서 죽을 줄 알고 내렸는데 스니가 내려버렸으니 지도 저승행 버스 다시 타서 죽게 될지 살게 될지 모른다는 거임. 근데 만약에 살게 되면 꼭 보자. 이 자식아. 그 남자가 자기의 이름을 알려줬다. 내 이름을 기억해라. 내가 살게 되면 꼭 네가 날 찾아오도록. 뭐 별로 안 무서운데요? 자, 다음은 제목부터 무섭네요. 살이부터가 다이어트 중이신 분들에게는 다이어트 중이지 않은 분들에게도 무서운 제목이네요. 살이부터가. 요즘 계속 같은 꿈 꾸는데 점점 원래 꿈에 살이부터가. 꿈 내용은 진짜 좋네. 단순함. 나는 책상에서 노트북하고 언니는 침대에서 일기를 쓰는데 키가 엄청 큰 사람이 자꾸 우리 방에 들어오려고 해. 얼만큼 크냐면 방문이 가슴팍에 와서 아예 어깨부터는 안 보이는. 그래서 언니랑 나는 아무 신경도 안 쓰고 어차피 못 들어올 거 아니까 각자 할 일 하면서 들어오려고 틱탁
턱턱 부딪히다가 그냥 포기하고 돌아가. 그럼 꿈에서 깨. 근데 요즘은 자꾸 지 몸을 조금씩 자르고 와. 3일째까지는 못 들어왔는데 그제 발목으로 문 앞에 서 있었음. 지 발을 자르고 온 거야. 근데도 못 들어왔거든. 어제는 종아리 반쯤까지 자르고 왔는데 처음에 어깨가 보였어. 처음으로. 그리고 그래도 못 들어오고 문에 턱턱 걸리다가 돌아가는데 만약 무릎까지 다 자르고 들어오면 어떡함? 우리 집 기독교라서 점 무당 이런 거 못함. 나 너무 무서워. 난 너무 무서워. 다음 게 있습니다. 후속. 나 몸 자르고 오는 귀신 꿈 쓴 사람인데 요즘 잘 지내냐고 묻길래 글 다시 써봐. 간간히 걱정해주는 애들이 댓글 달길래 생각나서 와봤어. 사실 너무 졸려서 잠도 깰 겸. 저 글 쓰고 나서 이틀 후부터는 무릎까지 자르고 왔었어. 그때 얼굴도 보였는데 자세한 설명은 생략할게. 나도 무서워. 그냥 입이 굉장히 크고 웃고 있었어. 아무튼 얼굴을 보고 나니까 무서워서 잠을 못 자겠더라. 이틀을 잠도 안 자고 친구들이랑 밤새서 술 마시다가 나 때면 엄마 공방에 가서 핸드폰 하거나 너무 피곤하면 엄마 무릎에서 잠깐 졸다가 하는 식이었어. 그러다가 한 번씩 소파에서 얕게 잠을 들었는데 꿈에 또 그 귀신이 나온 거야. 근데 다행히도 깊은 잠이 아니라서 바로 깼어. 그리고 이모한테 전화했지. 가로치고 친가 외가 다 기독교인데 이모는 무당 쪽에 관심이 많음. 가로 닫고. 이런 일 때문에 힘들다고 하니까 이모가 용한 무당을 알고 있다고 가족들 몰래 다녀오지. 이모도 기독교지만 그래도 무당한테 가보자는 거야. 더 낫겠다고 싶어가지고 가보자. 이제부턴 대화체로 쓸게. 나는 기눌려서 말을 거의 안 했음. 들어가자마자 우리를 보더니 이런 소름. 어린 양이 여기까지 온 걸 보니 급하긴 했나 보네. 여태까지 설명.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부적 줄 테니까 방문 붙이고 있어봐. 방문에 붙여놓고 있어봐. 그놈이 장난으로 그러는 이유가 있어서 글을 못 읽네. 일단 부적 줄 테니까 방문에 붙여놓고 있어봐. 그놈이 장난으로 그러는지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지 아직 모르니까 며칠만 더 기다려보자. 이모 이응 하고 집으로 돌아옴. 부모님 몰래 방문에 부적을 붙였어. 그리고 그날 밤 부적을 믿고 내 방에서 푹 잤거든. 근데 꿈에 귀신이 서 있는 게 아니라 문가에 앉아서 가만히 날 쳐다보는 거야. 그래서 오 부적 효능 개꿀 킹능하네 하는 순간 그 귀신이 우리 아빠 목소리를 흉내냈음. 아빠 맨날 하는 기도 있거든. 우리 가족 항상 보살펴 주시고 또 우리 진이와 진희를 당신 눈동자처럼 소중히 여기고 아껴달라는 내용인데 웃으면서 그 기도 내용을 읽더라. 눈물밖에 정말 안 나왔어. 내가 오니까 더 재밌는지 이젠 우리 집 강아지 짖는 소리를 따라하는 거야. 강아지 주인들은 자기 강아지 목소리 알잖아. 딱 우리 강아지 목소리였어. 야, 개 짖는 소리 좀 안 나게 하라. 내가 공부한다고 방문 닫으니까 낑낑 거리고 방문 긁는데 귀신이 자기 손톱으로 방문 긁으면서 똑같이 소리를 내. 진짜 너무 무섭고 소름이 돋아서 울기만 해. 계속 내 지인 목소리 따라 하는 거 듣다가 깸. 그리고 이모한테 전화해서 그 무당한테 다시 다녀왔어. 축사 기도를 하든지 뭐 구슬 하든지 조만간 하려고. 난 그날 이후로 아예 안 자고 있어. 밥도 많이 먹고 있는데 잠을 안 자니까 며칠 사이에 살이 쭉 빠지더라. 진짜 미칠 지경이야. 너무 무서워. 혹시 여기 기독교인데 구태받거나 축사기도 받아본 징이들이 있으면 도와주랑.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무서웠나요? 어린이 친구들? 다들 무서워갖고 오돌오돌 떨고 있나요? 냥냥 특집 어때요? 이렇게 좋은 목소리로 오돌오돌 오돌내기. 네네 딴텐님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오늘 면데이예요. 면데이. 근데 소름 돋는 게 뭔 줄 알아요? 저는 면데이가 아니어도 맨날 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네. 글을 상당히 못 읽는 네. 스트리머가 있다. 네. 면데이 뭔데? 면 먹는 날인가 봐요. 네. 삐긋 니긋 티긋 비음 이응 쌍비읍 니은 티긋 미음 이응 하이 하이 흑하 반갑습니다. 뭐야 이거 뭐라고 써 있는 거야? 삐긋 삐긋이래. 여튼 괴담은 아닌데 나붕 지인 중에 혼자 방 4개 화장실 2개짜리 집에 아니 이게 부음이 개 크네 진짜 피아노 작작. 네. 네. 혼자 방 4개 화장실 2개짜리 집에 사는 사람이 있었음. 나이도 잘 먹고요. 미혼에 여자라 주변에서 혼자 살긴 너무 넓다며 공짜로 얹혀 살려고 하는 사람이 수두룩인 거야. 그러다 그 지인의 스타플릿 선배가 자기랑 지인의 위기질서 어쩌고 막 우기면서 좀 얹혀 살겠대. 내가 식비 내겠다 하면서 우기는 바람에 그 지인이 어쩔 수 없이 그러라고 한 거야. 근데 집에서 귀신이 나온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선배는 뻥치는 줄 알고 비웃으면서 화장실 딸린 방 하나 자기가 쓰겠다고 찜하고 자기 이삿짐을 날랐어. 그날 자려고 누웠는데 딱 잠드는 순간 양팔 양다리가 그리고 목을 누가 빡 붙잡고 있더래. 5명이지. 그 5명이서 이히히히히히히히히히 하면서 막 날카로운 막대기로 팔다리 목을 잘라내고 막 피부를 끌더래. 그리고 목이 거의 다 잘려서 숨 못 쉴 만큼 피가 차올라서 끄르륵 대다가 숨 넘어가기 직전에 잠이 깬 거야. 근데 눈 떠보니 5분 지나 있었대.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다가 또 스르륵 잠들었는데 똑같은 가위 반복해서 눌리니까 2번째 깼을 때는 바로 택시 타고 나갔대. 그리고 그 지인은 아직도 그 집에 혼자 살고 있음. 끝임. 끝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쓴 게 아니어서. 네. 그 집에도 꼭 뭐 있대. 그러면 글쓴이가 선배네. 글쓴이가 선배야. 이렇게 자세하게 알 수 아닌가? 뭐 여튼. 자, 방금 악몽 꾸고 깼다. 이런 내용의 영화 혹시나 영화나 만화 있냐? 존내 소름 끼치는데 꿈은 금방 까먹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한다. 무슨 이벤트 경품이라고 영화표를 받았어. 영화 제목은 50분의 1. 영화관에 콜라 라지 사서 들어감. 영화 전에 광고도 없고 회색 화면 유지. 화면이 흰 화면으로 바뀌면서 사람 하나가 갑툭튀. 전기톱에 난도질 당해 죽음. 다시 회색 화면 유지. 위 과정이 반복됨. 죽는 방식은 다양하게. 아니 이게 무슨 영화야 하던 찰나에 영화가 끝남. 엔딩 크레딧에 생존자 내 이름 올라오는 거 봄. 주위에 불 켜고 나밖에 없음. 잠겜. 개꿈. 뭐 저도 이런 거 많이 꿨어요. 근데 재밌네. 50분의 1 이러니까 50명 중에 혼자서 살아났다 뭐 이런 건가 봐. 49명 정도. 옆에는 뭐 이렇게 근데 개소름인 게 콜라 라지만 사서 들어갔다? 이거 솔직히 소름임. 영화관에 콜라 라지만 사서 들어가면 영화 끝날 때쯤에는 이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거든요. 이 영화가 재밌다면 끝까지 봐야 되고 그때 이제 공포가 생기는 거야. 방광이 참지를 못해. 근데 2번째 재미가 없다? 그럼 갔다 와도 돼. 진짜 영화 와 저도 라지 먹긴 하거든요. 그 진짜 개공포임. 그리고 저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것만 하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잡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많으면 더 공포임. 나가기 힘들지. 중간 자리면은 더 공포지. 현실 공포.
진짜 현실 공포. 예. 자, 어때요? 재밌나요? 그냥 나는 오랜만에 글을 좀 읽어보니까 내 목소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스스로 좋게 하면서 잔잔하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어그로 잘 끌리고 개꿀띠. 자, 다음 계속 가볼까요? 이거 너무 좋네요. 아는 언니 경험담. 야한 거 아닙니다. 네, 아는 언니의 경험담. 그 언니가 태어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본 귀신이 있다고 하더라고. 술자리에서 듣고 술이 확 깨더군요. 그 경험을 한 게 내가 아니라서 다행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고. 그 언니는 양재동에 있는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회사가 10층 넘고 꽤 큰 건물이었대요. 큰 길 하나 건너면 큰 산이 있는 건물에 두 채를 새를 써서 쓰고 있었답니다. 송은이 전에 묘지였던 자리에 건물을 세워서 그런지 그 건물에 은기가 세다는 말을 많이 했다고들 합니다. 여자 사원들이 기가 세고 뭐 그런 말 아니 여자 사원들 기가 세다고 그런 말로 자신들을 위로하곤 했다더군. 그 회사는 일이 별로 많지 않아서 주말에 나오는 사람이 거의 없었대. 그런데 매일 주말마다 한 명씩 돌아가면서 당직을 세운답니다. 언니가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지난 1월에 일요일에 언니가 당직을 서게 되면서 빈 사무실을 지키며 컴퓨터를 하던 중 5시쯤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갔대요. 그때 언니가 마법 중이어서 마법대를 들고 가기 귀찮아가지고 그냥 핸드백 째로 들고 화장실을 갔답니다. 매일 사람들이 시끌벅적한 곳에 너무 조용하니까 복도를 걸으면서도 겁이 좀 나고 하더랍니다. 겨울이라 5시인데 껌껌하고 나가보니 옆 사무실엔 남자 한 명 빼고는 아무도 출근 안 했답니다. 약간 음산한 기분이 들어서 화장실에 들어가 3칸 모두 빈 걸 확인하고 그중 가운데 칸에 들어가서 앉아서 볼일을 보며 심심해서 전화기로 게임을 하고 있었대요. 핸드백 위쪽 붙은 핸드백은 문의 위쪽에 그 옷 걸어놓는 데 있죠. 거기에 걸어두고, 그런데 거의 모든 회사 화장실이 그렇듯 화장실 입구 문은 꽤 묵직한 쇠문으로 돼 있어서 한번 여닫으면 그 소리가 안 들릴 수가 없잖아요. 들어올 땐 아무도 없었겠다, 누가 들어오는 소리도 안 났겠다 맘 놓고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난데없이 언니 칸 문 아래로 허옇고 이쁜 손 하나가 들어왔답니다. 슥. 언니는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고 그 손을 보니 그냥 평범한 여자 손이 더듬더듬 바닥을 훑어가면서 뭘 찾고 있더래요. 당황은 했지만 처음 몇 초간 누가 뭘 떨어뜨려서 손을 집어넣었나 생각을 했대요. 한숨을 돌리던 언니가 여기 사람 있어요 하고 소리를 내려고 했는데 뭔가 이상하더랍니다. 화장실 안에 들어오는 소리도 안 난 게 이상한 건 물론이고 아무 말 없이 손이 점점 깊숙이 들어오는데 그 한겨울의 일요일이라서 화장실은 굉장히 춥고 설렁한데 그 팔은 팔꿈치까지 그냥 맨팔이더래요. 그보다 손의 각도가 좀 이상하더래요. 보통 사람이 꿇어 앉아서 손을 화장실 문 아래로 들이밀면 손목은 좀 꺾여서 팔이 위로 가야 되잖아요. 그 손은 마치 바닥에 누워서 손을 집어넣은 것처럼 팔뚝이 바닥에 붙어 있었더래요. 그리고 그 각도에서 팔을 양으로 휘젓는 게 아니라 앞뒤로도 들어갔다 나왔다 하더래요. 도저히 서로 누군가가 화장실 바닥에 누워서 팔을 집어넣었다 하더라도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각도로 움직였다랍니다. 이게 사람 팔이 아니라고 판단을 한 언니는 너무 무서워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고래 지르고 발을 양쪽 벽에 올려 붙이고 그 손을 보고 있었는데 한 30cm
옆에서 손 하나가 더 들어오더래요. 손 크기 모양은 비슷한데 아까 들어온 손하고 똑같은 왼손이더래요. 두 손을 양옆 앞뒤로 더듬더듬 하다가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서로 궁합이 잘 안 맞는 것처럼 마치 두 사람 한 사람 팔이 아니라 두 사람 팔 같더래요. 그중 팔은 거의 어깨까지 다 들어와서 저 뒤쪽 쓰레기통까지 닿더래요. 그 경악스러운 공포의 순간에도 언니는 너무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한 것은 그 손들이 전혀 들어 올려지지 않고 바닥만 샅샅이 더듬더듬 훑더랍니다. 언니는 그 와중에도 두 다리와 팔은 양쪽 벽에 붙이고 소리를 고래 질렀다고 하더라고요. 한 1분쯤 지나서 그 소리를 들었는지 옆 사무실의 남자가 무슨 일이냐 큰 소리로 물으면서 화장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바닥의 손들이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싹 밖으로 빠져나가더니 그 1초도 안 되는 사이에 문에 걸어놓은 핸드백이 움직이길래 언니가 눈을 들어 문 위로 언니가 눈을 들어보니 문 위로 손이 들어와 핸드백 끈을 들어 핸드백을 떨어뜨리고 밖으로 사라지더래요. 뛰어들어온 남자는 핸드백 떨어지는 소리를 들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못 봤다고 하고 언니는 하도 소리를 질러서 목이 완전히 쉬고 그 자리에서 오바이트를 했대요. 난리도 아니었대요. 그날 있었던 일은 한동안 그 건물을 떠들썩하게 했고 반년이 지간 지금도 그 언니는 화장실에 관련된 모든 게 무섭고 항상 발을 바닥에서 좀 띄워놓고 볼일을 보는 습관이 생겼대요. 회사에서 또 한층 아래 화장실 쓰고요. 언니는 아직도 그 손들을 그 손들을 잊혀지지 않는다면서 진짜로 본 거라고 우리들한테 강조를 하더라고요. 언니가 100번 양보해 그 손들이 헛것이라고 해도 핸드백은 어떻게 그 위에서 떨어진 건지 무섭네요. 화장실에서 손. 너무 무서운데요. 화장실 못 가겠네. 공중 화장실. 무서워요. 무서워요. 아유 무서워라. 네, 화장실 얘기는 너무 무서워요. 제가 뭐 들었던 화장실 얘기 중에 뭐가 있을까? 없네요. 자, 그러면은 이게 꽤 길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 하는 건 조금 무서울 것 같고. 와, 긴 것들이 꽤 있네. 또 언제 하냐고요? 왜요? 무서워했으면서 무서워했잖아요. To be continued. 재밌어요? 재밌으면은 뭐 사연 몇 개 좀 더 던져주세요. 그럼 저도 좀 준비를 해올 테니까. 무서운 이야기 사연 카페에다가 카페 링크 뭐 카페라고 디코로 하죠. 디코에 소통방에 링크 올려주시면 아니면 좀 기다렸다가 제가 할 때 하면 내일 또 할까요? 뭐 원하시는 재밌어요? 재밌으면은 다음에도 또 한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냥냥특집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맞다. 진짜 무서운 얘기를 안 했네. 제 마지막 무서운 얘기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건 실화고요. 그리고 제가 겪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에 이사 온 지 1월부터 했으니까 이제 한 6개월 정도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방음벽도 다 했었잖아요. 이렇게 방음 소재를 이렇게 붙여갖고 다 했는데 이렇게 방음 소재를 붙였다 보니까 소리는 조금 어느 정도 차단이 되는데 온도가 잘 안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열기 막 이런 게 안 빠져나가. 그래서 작업실들 빌리는데도 가서 대여해 보신 분들 있으시면 공감하시겠지만 연습실 같은 데는 에어컨을 끄면은 순식간에 더워집니다. 그리고 날이 좀 더웠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이제 이곳에서 있고 또 컴퓨터를 지금 투 모니터 쓰고 가끔은 투컴도 돌리고 밤새도록 이 컴퓨터를 좀 켜놓고 여기 조명도 켜놓고 하다 보니까 항상 조금 밝았어요. 이 방은 좀 밝았고 뒤에 조명도 쓰기 때문에 상당히 밝고 그리고 더우니까 에어컨을 많이 이제 켜놓는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 이번 달 그 고지서가 나왔는데 전기세만 한 11만 원 나왔어요. 지금까지 제가 겪은 현실 공포였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 실장님 치즈 1000개 감사합니다. 갈 땐 가더라도 물결표 한번 놀라고는 가야지. 키키우 공포라디오 화이팅. 감사합니다. 시원한 밤 되세요.